안녕하십니까, 박민서의 뉴스 대장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서야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일부 PD픽에서 브리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1일 금요일 뉴스 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PD픽 이은설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PD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드디어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내용 뭐 이따가 다룰 거지만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어떻습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710명으로 24일째 네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24일째 네 자릿수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자, 관련 내용들은요? 이번에 역대 네 번째 확진자고요. 수도권은 67%, 비수도권은 33% 정도 나왔습니다. 자,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계속 1,000명대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관련 내용도 또 있습니까? 이번에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34만 6,234명이 늘은 36.5%가 백신 1차를 접종 완료했고요. 예. 이번에 모더나 백신은 계속 말이 많았죠. 예. 이번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초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130만 분이요? 8월 초에? 맞습니다. 자, 이어서 중수는 어떻게 됩니까? 8월 중에는 850만 회분이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모더나가 이제 저기 공급되는데 차질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자, 8월 달에는 연령대는 어떻게 접종이 되나요? 이제 8월 26일부터 실행이 되는데요. 예. 그때는 18세부터 49세까지 백신을 맞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18세부터 49세면 뭐 거의 모든 연령대가 다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9월 말까지 백신을 맞는데 예. 이제 또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 완료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9월 말까지 일단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또 있습니까? 또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이제 노래주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래주점이요? 네, 부산의 한 노래주점은 예. 업주 손님 등 1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가게들이 하나 둘씩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시 이후로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인데 비밀리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많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또 관련 내용 있습니까? 아니요. 코로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쿄올림픽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네, 어제 야구를 했었죠. 야, 도쿄올림픽. 야구 재밌었어요. 저 어저께 9회 말 때 9회 네. 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제 공격하는 건데 그쵸. 9회 초에 홈런을 맞았어요. 우리 맞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정말 잘 던진 메이저리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소녀시대 서현하고 사귀었던 맞습니까? 서현입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누굽니까? 소녀시대 우리 제작진들 모르십니까? 예, 소녀시대 사귀어서 정말 온 국민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오승환 선수였는데 이렇게 홈런을 맞았어요. 저 그리고 바로 TV 껐거든요. 예, 질 줄 알고. 아,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저기 잘하더라고요. 다 맞습니다. 메이저리거 출신들에 저는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었거든요. 자, 관련 내용도 뭐가 있습니까? 관련해서 이번에 야구를 하는데 예. MBC가 또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실수했습니까? MBC가 자막에 경기 중인데 경기 종료라고 하는 자막 실수를 했는데요. 아, 이게 뭐 보니까 4대2라고 나왔었는데 경기 종료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지난 26일 사과를 MBC가 했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야,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계속 MBC가 지금 구설수에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다. 자, 또 내용도 있습니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올림픽 하는 개최지죠. 일본에서 코로나 확산이 심해졌습니다. 코로나 10,000명이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내용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코로나
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긴급 사태를 추가 발령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사상 초유의 올림픽 중단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요. 예, 예. 확진자가 무려 10,000명을 돌파해서 16,999명이라고 합니다. 야, 16,699명이면 어마한데 긴급 사태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대장님? 어떤 내용, 어떤 것들? 긴급 사태에 대한. 저는 아시나요? 조성문의 아시아날밖에 몰라요. 예, 어떤 거죠? 긴급 사태가? 예. 긴급 사태 앞으로 더 일본 국민들은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생활에 제한을 두는 예, 예. 그런 사태입니다. 그럼 긴급 사태면 모든 주점들이 문이 닫는 거예요? 영업을 네, 아예 안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겁니까?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예. 조금 더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스가 총리는 계속 올림픽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올림픽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올림픽의 근데 폐막식까지는 과연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럼 패럴올림픽 어떻게 됩니까? 패럴올림픽도 계속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예. 이거 지금 일본의 예. 결정에 따라 그것도 바뀔 것이라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올림픽 관련 소식 여기까지입니까? 그리고 내일 아, 경기가 우리 선수 또 우리 대한민국 또 경기 한번 소개해 주셔야죠. 금토일 이제 주말인데 자, 어떤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31일 내일이죠. 예. 7시에 미국과의 야구 경기가 있어요. 이야, 세계 최강 미국과의 무적 야구. 맞습니다. 자, 예고 한번 해주시죠.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미국인데 예, 그럼 저는 이길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정말요? 자, 다음 소식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그리고 8시에는 멕시코와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예, 토요일 20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축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축구 이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길 것 같은데 스코어 말씀해 주시죠. 저는 2대1입니다. 저는 3대1. 3대1. 저희가 3대1. 우리나라가 3. 아, 예. 이길 예, 것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관련 소식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 순위 바뀌었다고요? 자, 어떤 내용도 네, 있습니까? 이번에 카카오 그룹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고 하네요. 이야, 최고 부자 우리 네, 이재용을 벗어서 넘기고 김범수 의장이 자, 관련 내용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김범수 의장은 300이 아닌 134억 달러, 예. 하나 약 15조 4천억 원 순자산으로 야, 15조 4천억 원이요? 이재용의 121억 달러인 13조 9천억 원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야, 지금 이종 회장 지금 구치소에서 그 앞방에 큰 집에 계실 텐데 맞습니다. 의장은 김범수 의장은 1위를 탈환을 했군요. 맞습니다. 예, 관련 내용은요? 관련해서 또 김범수 의장이 어린 시절 또 흑수저라는 일명 그렇죠. 네, 그 정도의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이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한 맞습니다. 게임에서 창업을 하던데 그때 그 한 게임에서 고스톱 이거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근데 고스톱 인기 많아갖고 그러고 나서 4년 뒤에 카카오 메신저로 대박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대박을 쳤던 사람이죠.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저도 뭐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지인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잘 컨택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 최초가 30살짜리 전 사장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직접 초이스를 해갖고 한번 사장 한번 맡겨봐라. 사장님 저 못하겠는데요.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나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그런 김범수 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의 큰 주가를 끌어올린 데는 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세계 부자 순위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아, 부자 순위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것은 전 세계 기준이어서 전 세계 기준?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 6명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 메디안 100위 안에 6명 있습니까? 500위 안에. 500위 안에 자, 네, 기대됩니다. 자, 6명. 누구 내가 예상하건데 일단은 지금 6명이라고 네, 했잖아요. 한번 예상해 보시죠. 지금 이제 이재용 우리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렇죠. 부회장 나왔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범수 의장
나왔고 제가 볼 때는 서영배 회장도 있을 것 같아요. 아레나 퍼시픽 서영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면 롯데 우리 신씨 가문 있을 것 같아요. 롯데. 신씨 없습니다.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김범수 의장은 예. 세계 162위에 올랐고요. 15조가 162위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저 궁금한데 1위는 누구예요? 1위 미국 분이시라고 알고. 빌 게이츠입니까? 아니면 저 아마존의 회장입니까? 아마존이 아닐까. 자, 찾아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이어서 말씀해 그리고 주시죠. 이재용 부회장은 예. 182위에 올랐고요. 야, 182위 이재용이 저기 지금 13조 9천억 원이라는데 예, 182위라는 거 말씀하면서 예. 그리고 서정진. 서정진 저기 셀트리온. 네, 맞습니다. 와, 셀트리온 서정진. 이분이 우리나라 3위이신데요. 3위. 네, 예. 세계에서 254위입니다. 254위. 얼마의 자산 갖고 있습니까? 얼마의 자산은 자세히 모르지만 예, 254위라는 거 서정진 네. 회장. 셀트리온 또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제약회사지만 엔터까지 있다는 거. 거기에 이범수 배우가 사장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어서요. 이어서 김정주 대표님이신데요. 넥슨 얼마 전에 어저께죠. 맞습니다. 넥슨 사장에서 내려오겠다. 제작 경영진 따로 맡기겠다. 했었죠. 김범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372위에 올랐습니다. 372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정주 회장. 예. 그리고 다음은 누구나 다 아실 분입니다. 예. 홍라희 여사님. 홍라희. 네. 홍라희가 얼마였죠? 392위라고 밝혀졌습니다. 지금 제작진께서 뭐 베르나르 이게 뭡니까? 아르노 1위. 1위. 네. 베르나르 아르노 220조라는데요. 220조. 정말. 와, 220조. 저 뭐 어느 아마존이 2위예요? 베르나르는 저희 어떤 회사예요? 궁금한데. LVMH 저기 그거죠. 루이비통이잖아요. 루이비통. 오, 루이비통이 루이비통. 1위를. 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루이비통. 아, 그렇군요. 루이비통이 네. 전 세계적으로 1위더라고요. 보면. 자,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아까 저기 그 하나 여쭤본 거 오승환 맞습니까?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유리하고 사귀어갖고 모든 남성들의 부러움을 샀었죠. 예, 오승환 말씀드렸어요. 제작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 관련 내용도 여기까지입니까? 이번에 더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자산이 다음 달에 상장하는 카카오뱅크도 있어서. 카카오뱅크도 상장합니까? 네, 맞습니다. 뱅크 드디어 카카오뱅크. 자, 관련 내용은요? 관련해서 이번에 희망 범위 상단에 공모가를 측정받을 경우 2조 6천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건 뭐 카카오뱅크 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 저 지금 돈 얼마 들어가 있는데 그 돈 못 빼고 있어요. 어떻게 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카카오의 김범수 장이 우리나라 1위 재벌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내용은요? 다음은 정세균. 자, 정세균 저기 전 총리 지금 후보죠. 뭐 어저께도 뭐 저기 우리 대선 토론 했을 때도 저기 뭐 획기적이 이것저것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분이시죠. 자, 내용 말씀해 주시죠. 지난 27일 양기대 의원이 김철민 의원과 이낙연 대표 지지 효소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정세균 간 단일화 시기는 지지자들의 열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라면서 발언을 했는데요.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고 광명시 국회의원인데 네, 제가 또 뉴스 대장에 나와달라고 연락드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자, 관련 이어서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 정세균 총리가 말을 했는데요. 좀 주제 넘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면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못 받기도 했습니다. 자, 모두 처음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맨 처음에요.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하고 그냥 페이스메이커 하다가 단일화 되는 거 아니냐. 저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거군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죠. 우리 전라도 진안 출신이고 아마도 여기 보게 되면 캠프에 많은 뭐 시도의원들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많이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 국회의원들 지금 의원들의 지지가 상당하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관련 내용들은요? 관련 내용에서 호남 출신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저항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앞으로 지역주의와 탄핵 문제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지금 가운데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3위 그렇죠. 이상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맞습니다. 공격하면서 지지를 뺏어올려도록 하겠죠. 자, 관련 내용들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요. 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오늘 입당 발표했었죠. 자, 관련 맞습니다. 내용들은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데요. 예. 이때 윤 전 총장은 하락세가 요즘 다시 둔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오늘 발표한 거 보게 되면요. 이건 저기 표 한번 보고 네, 얘기할까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리얼미터 자료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 표를 보게 맞습니다. 되면 윤석열 후보가 27.5%로 1위권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2위를 하고 있네요. 25.5%. 이거는 저기 리얼미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다른 맞습니다. 저기 자료 나온 거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리얼미터 자료는 이재명 후보가 2위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 많이 올라왔어요. 10% 넘어서 16%까지. 맞습니다. 올랐죠. 이낙연 후보 보게 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네.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후보에 보게 되면 네. 여당 국회의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당 국회의원 보게 되면 이낙연 후보가 가장 많다는 거 여기 지지 후보 캠프에. 자, 이어서 최재형 후보죠. 전 감사원장 5.5% 상승하고 있네요. 많이 야. 올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오늘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입당하기 전이잖아요. 윤석열 네.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료에서는 제일 1등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근데 오늘 바뀌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선 후보였었죠. 홍준표 그렇죠. 후보 4.4%. 그다음에 추다르크가 이제 그다음 하고 있네요. 4.1%. 근데 추미애 후보를 보게 되면 네. 단 한 명도 여당 후보가 캠프에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추미애 후보하고 네. 박용진 후보 단 한 명도 없어요. 후보들. 네, 그게 과연. 조금 안타깝더라고. 하지만 저는 응원합니다. 추미애 후보와 맞습니다. 박용진 후보. 오늘도 박용진 후보 다룰 거지만, 야, 저는 박용진 멋있더라고요. 박용진 후보. 그렇죠. 할 말 하고 바른 말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바른 말 하니까 단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어서 관련 내용들은요. 이어서 윤석열의 지지도가 이제 또 바뀔 것이라 보는데요. 예.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예. 후보가 그래서 다른 매체들은 8월 초쯤 입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예상 밖에 오늘 오후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상 바뀌는 게 재밌는 거예요. 예상 그쵸. 된 대로 재미가 그게 정치입니까? 정치는 맞습니다. 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상 바뀌는 게 정치가 재밌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이제 관련 내용들은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요. 예. 국민의힘 입당 의지는 이미 밝혀왔으며 예. 예. 시기를 놓고 더 논란을 빚는 건 의미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입당을 하게 되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입당 어차피 할 거잖아요. 할 거긴 맞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을 벗어나면서 오늘 딱 7월에 마지막 금요일 날 내일이면 31일이잖아요. 이게 30 마지막 날 하는 것보다 마지막 전날이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요? 30일 금요일 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예, 관련 내용들은요. 그리고 또 윤석열의 논란이 하나 또 불거지고 있죠. 예, 예. 이번에 줄리입니다. 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자, 이거 오늘도 막 계속 시끄럽던데요. 자, 어떤 내용들입니까? 서울에 있는 한 서점 앞에 벽화로 있는 건데요. 그쵸?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예. 2000년 암흑의 의사 하면서 2009년 윤서방 검사까지 이력들처럼 써놓으면서 참 깊게 하면 좀 저기 한 줌에서 보게 되면 네. 양검사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기 네, 양검사라는 맞습니다. 사람이 뭐 2006년에. 지금 뭐 의혹인지 모르겠어요. 한테 보게 되면 줄리 김건희 씨하고 동거를 했다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다음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문구가 쓰여진 지 5분도 안 돼서 예, 예. 아래 사진처럼 흰색 페인트로 덮여졌는데요. 이 서점 벽의 주인인 여모 씨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예. 정치적 의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풍자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 풍자한 것뿐이라 그렇게 결국 지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글씨들만 하얀색 페인트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앞에 벽화 앞에 차들로 막아놨더라고요. 윤석열 네,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트럭 예, 트럭이요. 다. 트럭과 차로 막아놨는데 맞습니다. 그 앞에다가 뭐 또 이게 또 과태료 또 부과시켰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저기 지금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렸네요. 미술하신 분이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우리 초대선 나왔던 나들린보다는 한 수 아래네요. 그림 실력들이. 예, 말씀드리면서 자, 관련 내용들은요.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김연아 저기 전 국회의원 뭐 어떻게 됐다고요? 뭡니까? 이번에 김연아 SH 공사 사장 후보께서 예.
이번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 뭔 사과입니까? 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예. 이경선 의원이 다주택 보유 상황을 거론하며 후보자는 서민이 아니다라는 예. 지적에 예. 이번에 김연아 씨가 저는 집을 갖고 있고 제 예. 연배상 내 집 마련이 쉬웠다면서 예.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알아볼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자, 김연아 전 국회의원 누굽니까? 프로필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예. 부동산 쪽 능력을 인정받아서 20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비례대표로 됐었죠? 맞습니다. 예, 그 관련 내용들은요, 또? 관련해서 이번에 아, 김연아 끝입니까? 네. 아, 김연아, 예, 관련, 저기 국민의힘 지역구가 아마 저 일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그 지역구 저 심상정 전 대표죠. 예,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 아마도 정의당에서 대선 후보 나올 텐데 심상정 의원과 그리고 김현미 전 장관이죠. 예, 김현미 전 장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마 많이 싸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관련 내용들은요. 그래서 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예. 이분은 시대적 특혜 용어가 저희 진정성과 다르게 해석되어 안타깝다면서 저의 예. 발언으로 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그렇군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연아 의원이 네. 김연아 의원이 저기 지금 어디에 집이 있다고요?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서울 강남구의 청담동 아파트. 예, 청담동 아파트 어디까지는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청담동 같은 경우는 보통 먼저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 25억을 이상 맞습니다. 한다는 거죠. 예, 이어서요. 그리고 서초구의 잠원동 상가. 자, 상가 잠원동 저기 지금 반포노파 옆에 있는 곳으로서 많이 뜨고 있는 지역이에요.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제가 볼 때는 25억, 30억 할 겁니다. 그렇죠. 최소. 이어서요. 그다음에 부산 중구 종황동의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이거는 저 가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부산 중앙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최소 오피스텔 3억 4억 이상 할 겁니다. 이어서요. 그다음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예,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집만 따지면 2가구네요. 오피스텔은 가구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오피스 2가구 이상인데 예, 이번에 저기 지난달에 있었던 예, 재산세 그리고 저기 보유세 아마 많이 낸 걸로 예,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관련 내용들은요? 관련해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도 입을 열었는데요. 예.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 아니냐 라면서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 라면서 촉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저기 오세훈 시장이 아마 저기 SH 공사에 대해서 할 건데 SH 공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 예. 곳은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업으로 예. 서울특별시 산하지방공기업이라고 하네요. 서울주택공사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그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쳐진 게 LH잖아요. 대한주택공사 해갖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주택공사 SH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자, 관련 내용들은요? 관련해서 이번에 다주택 보유자 계속 말하고 있죠. 예. 이것을 지적받자 예. 처분할 예정이었던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겠다라면서 밝혔습니다. 예,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뭐 팔아봐야 알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입니까? 이건요. 네, 예, 자,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이재명 캠프에 누가 또 합류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이번에 이재명 캠프에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주민과 함께하겠다. 박주민 은평구 국회의원이고요. 자, 이재정 누굽니까? 이제 민주당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을 국회의원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서정민 교수님 나왔었죠? 우리 안항구 우리 열정이 있고 서정민 교수님. 자, 그 지역구. 자, 우리 이재정. 근데 많이들 헷갈릴 거예요. 이재정 국회의원이 있고 그 네. 이재정 현재 경기도 교육감이 있습니다. 둘 다 성별이 틀립니다. 이재정 저기 안양구는 여성이고 변호사 출신이 변호사 경복대학교 나와갖고 변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은 나이 많으신 분이시죠? 형 교육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관련 내용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예. 두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예.
이제 열린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든든하다라는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든든하겠죠. 둘 청년을 대변하는 저기 이재정 국회의원과 그리고 박주민 청년을 대변하는 그리고 저기 전 최고위였었잖아요. 최고위였는데 그 1등했어요. 1등. 이번 말고 지난번 그때 이해찬 대표 당 체제 때 그때 첫 국회의원이 그 최고위에 들어가서 1위 한다는 건 흔치 않은 거죠. 그만큼 그렇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 변호사고 박주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대원 외고 나오고 1위에서 1등. 1등이하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1등이하고 머리가 좋다. 공부만큼 쉬운 건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박주민 국회의원이었었고요. 관련 내용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 박용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박용진 후보가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초청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서 예. 박용진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 정치의 대파란일 것이라면서 예. 왜 우리나라에는 오바마, 마크롱 같은 정치 지도자가 없는지 탄식하지 말고 예.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신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관련 내용도 어떤 거 있습니까? 이번에 박 의원은 이날 젠더, 외교, 민주당, 청년 등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화상으로 참석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선 후보가 이게 지금 여야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여당은 이제 대선 후보 6명 압축됐고 본선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이제 계속 받고 있는데 야당은 이제 11명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여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요. 지금 71년생 지금 만 50세고 51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40대 대선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만 40세가 넘어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물론 그 제 생각이었었고요. 자, 관련 내용도 여기까지입니까? 관련해서 이번에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있는 888 사회를 만들겠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예. 이 888 사회 계속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예. 888 사회는요. 8시간 노동으로 삶과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예. 이거 8시간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사회. 예. 8시간은 사랑하고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계속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자, 노동, 취미, 사랑 이렇게 해서 24시간 8 곱하기 3에서 윤석열 120시간과 대조적인 것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박용진 후보 응원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용진 후보와 추미애 후보에는 그 아무 의원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박용진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가 지금 3위권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한다는 거, 지금 캠프에 아무도 없다는 거, 보좌진들밖에 없다는 거 참 이게 안쓰럽다고요. 하지만 두 분 다 특히 박용진 후보는 저는 바른 얘기 한다는 거 제가 되게 응원하고요. 이렇게 바른 얘기 하게 되면 아무도 안 가요. 같은 그렇죠. 여당이더라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소신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그다음에 추미애 추다력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추미애 후보가 남북 청년 협력 사원의 예. 사업에 2천억 평화 기금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협력 사업이 대체 무엇인가요? 이번에 남북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기술 상용화 사업, 미래 신성장 산업, 예.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협력 사업으로 기금 설치한다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오버돼 갔고요. 자, 오늘 2부 때 보겠습니다.